이거 봐봐. 이거 뭐야? 아, 냄새 나는 것 같아. 오늘 일명 이라고 불리는 편도결석에 대해서 알아볼 거야.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본인의 땡땡땡을 느끼고 고민인 사람이 많다고 하는데 땡땡땡이 뭘까? 세 글자야? 응, 땡땡땡. 나 가까이 있어서 알 것 같아. 아, 입냄새. 입냄새. 아. 잘 맞췄네. 어. 가끔 이제 막 점심 먹고 커피 먹고 와서 이렇게 난 얘기하면은 커피를 마시는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안 먹는 거잖아. 그래도 얘가 본인도 노력하는 본인도 거야. 약간 노력해. 노력해. 근데 보통 입냄새는 내가 아니라 남이 알아채줘야 되는데 이게 사회적인 정서상 또 우리가 이거 어떻게 옆에서 솔직히 막- 그걸 말하냐? 어? 내 친구가 부끄러워하는 것보다 내가 참는 게 낫지. 내가 참는 게 낫지. 어쨌든 입냄새가 왜 근데 코로나19로 더 많이 알지? 마스크를 끼니까 이제 자동으로 자기가 내쉬는 숨을 다시 들이쉬어야 되잖아. 맞아. 그때 자기의 이제 그거를.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자각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 사실 입냄새의 90%는 구강 문제야, 구강. 그 구강에서도 90%는 혀. 이런 거 이제 치과 쪽 원인이고 이비인후과에도 이 입냄새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있어. 뭘까? 이비인후과? 어. 코? 뭐 이쪽에 염증 생긴 건가? 힌트가 있다면 이번에도 진승인데 어. 너가 있었다는 건 아니야. 근데 수술을 했어, 얘가. 아, 어떤 수술을 했지? 진승이 그거 없잖아. 진승이 편도 없는 사람이잖아. 편도 없어. 편도 수술을 했지. 어. 편도 선염 때문에. 요새 뭐 목동, 입동 이런 얘기 가끔 들어본 적 있어? 혹시? 그게 뭐지? 이거 봐봐. 이거 뭐야? 아, 씨, 끔찍하다. 아, 이게 근데 다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네. 오늘 일명 목동, 입동이라고 불리는 편도결석에 대해서 알아볼 거야. 편도결석이라고 하면은 되게 돌일 것 같잖아. 근데 편도선이라는 게 태어날 때는 매끈매끈하거든. 근데 이게 이제 어린 시절이나 이럴 때 감기에 걸리고 목감기에 걸리면 이제 편도가 막 싸워야 된단 말이야. 그럼 그럴 때마다 요철이 생겨. 요철이라는 게 파이는 거. 폭 파여. 근데 이 정도가 심한 사람들은 이 사이에 요철에 음식물 찌꺼기가 먹을 때마다 조금씩 낑겨 들어갈 수도 있고 혹은 여기에 이제 감염이 생겼는데 박테리아, 세균들이 이 안으로 찡겨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사는 거야. 아, 음식물 거기 들어가 있는데 어. 거기에 세균까지 들어가면 거기서 뭐 사실 살림 차리겠네. 세균은 너무 살기가 좋지. 어. 이거 뭐 어떻게 씻어낼 수도 없는 거고 안에 계속 새로운 음식이 들어오니까 그게 그럼 딱딱해지는 건가? 그게 볼처럼 딱딱해지진 않고 그게 만지면 부스러지는 정도? 으악! 뽀소라 본 적이 있는 것 같아, 이런. 동작이. 진료하다 보면 진료하다 보면은 같아. 어떤 아. 분들이 이렇게 휴지에 이렇게 들고 와. 목에서 이런 게 나왔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은 되게 당황할 것 같은데. 엄청 놀래지. 뭐 어, 칵칵 했는데 튀어나와. 왜 내 목에서 이런 게 나왔지? 그리고 냄새를 맡아보면은 막 너무 심각한 냄새가 나. 안 좋은 냄새가 나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세수하거나 양치하면서 거울을 이렇게 보시나 봐. 근데 이게 보인다고? 편도에 이렇게 노란 게 보여서 왔다고 하시는 분이 계셔. 그래 보면 진짜로 이렇게. 보여. 근데 이런 경우가 많이 없어.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근데 그게 보인다는 분들은 이미 편도가 좀 크고 굉장히 큰 분일 가능성이 높겠다. 나 같은 신기하게 그거를 거울을 통해서 보셨다는 분들이 꽤 있었어. 이제 얼마나 냄새가 심하면 사실은 똥이란 표현을 사람들이 쓰시는지. 이게 생각해봐. 음식물이 썩었어. 단순히 냄새가 그것만 해도 어떻지? 냄새가 엄청나지. 심하지. 근데 거기에 세균이 자라고 있어. 그리고 안 나와. 그래서 그게 돌처럼 딱딱해질 정도야. 그런데 오늘 밥을 먹잖아? 새로운 게 또 더해져. 아, 그러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똥은 그래도 하루 이틀 되면 나오기라도 나오잖아. 하지. 근데 그거는 이제 냄새가 날 거라고 예상이 되는 물체에서 나는 거고. 아, 그렇겠네. 이거는 보통의 사람이 상호작용을 할 때 각오를 하고 이렇게 가까이 가진 그렇지, 않잖아. 그렇지. 갑자기 나니까 되게 괴로워 사실. 환자가. 근데 이제 편도결석이 있는 사람이 그럼 없는 사람에 비해서 입냄새가 당연히 더 많이 날 거 아니야? 그게 한 몇 배나 더 많이 나지? 발표된 논문을 보면은 뭐 10배가 난다. 그럴 이렇게 수 보고한 게 있겠다. 있어. 일반적으로 입냄새의 원인이 되는 게 황화수소 그리고 메틸 메르캅탄 이 두 개가 주로 원인이 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 그래서 그거를 재는 검사인데 그 기계적으로 그럼 기계적으로 이 입냄새를 농도를 재갖고 10배 높으니까 10배 냄새가 더 날 거다라고 하지만 이거는 의학적으로 아주 뭐 통용되는 방법은 아니야 사실. 냄새 원인이 딱 두 가지만 아닐 것 그럴 수 같은데? 없거든. 물질이. 그리고 이게
낮다고 해서 냄새가 안 나는 것도 아니고 높다고. 높다고 해서 냄새가 막 극심하게 나는 건 아니야. 그치. 우리가 그래서 느끼는 거랑 그 농도랑은 또 어. 약간 다를 수 그럼 정확한 진단은 어떻게? 어떻게 하냐? 어. 환자한테 가까이 다가가 10cm 정도가 되게. 그다음에 숨을 내쉬라 그래. 후 하면 이제 거기서 내가 냄새를 맡는 거야. 그래서 이 정도면은 생리적인 입냄새인데 이거를 그러면 주관적인 의사가 의사가 10cm라고 정해둔 이유가 있어. 10cm면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그거 이상 가까이 가는 경우가 잘 없어. 보통은 이 정도면 정말 과할 정도로 가까운 친밀한 사이에서나 가까이 가는 정도인데 그치. 근데 생각보다 이 정도면 많이 옅어져. 10cm만 돼도 많이 10cm 는 이 옅어져. 정도 아닌가? 그 정도에서 나는 거를 우리가 입냄새라고 하지. 만약에 뭐 정말로 뭐 편도결석에 이렇게 손을 댔다가 맡으면 나겠지. 날 거야. 그러면 나겠지. 그게 약간 항문에 손을 대서도 하면 나겠지.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지. 똑같은 거지. 아니 그리고 막 인터넷 커뮤니티에 가끔 보면은 그런 거랑 똑같은 거잖아. 본인 입냄새 확인하는 법이라고 해서 손가락을 혓부리에 댔다가 빼서 그 냄새를 맡으면 그게 당신 입냄새입니다 라고 말하는 본 적 있을 거야 아마 커뮤니티에. 맞지 않아? 그렇게 하잖아? 100% 다 나. 아, 그치. 사실 혓뿌리는 그거는 생리적인 입냄새고 말이 안 돼. 누가 코를 혓부리에 대.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있어. 무례하네. 무례해도 안 돼. 무례하고 싶어도 안 들어간다니까 코가 입안에. 구독하면 입냄새가 안 나요. 그러면은 이게 증상이 사실 뭐지? 내가 진료실에서 보면 손톱만한 것들이 많아. 새끼 손톱. 근데 이런 것들이 뭐가 하나 있으면 어떻겠어? 아, 이물감이 있겠네. 이물감이 뭐가 자꾸 끼어 있는 듯한 느낌? 그래서 처음에는 뭐 나 목이 좀 불편한데? 그래서 막 이렇게 가래 막 이렇게 하다가 그다음에 이게 더 커지거나 하면 이제 신경 같은 데 누르면 좀 아플 수도 있고. 그리고 방사통이라고 해서 이렇게 목 통증은 위로 뻗치거든? 이제 귀가 아파서 오시는 분도 간혹 가다 이 있는데 통증이 여기까지? 보통은 이제 입냄새. 주변에서 아, 진짜 너 진짜 속이 안 좋은 것 같다. 야 너 이거 걱정되니까. 속이라고 표현해야지. 한번 가봐야 될 것 가봐라. 같아. 너 진짜 속이 안 좋은 것 같아. 그러다가 이제 뭐 드문드문 재채기를 하거나 양치질을 하는데 노란 알갱이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의심은 확신이 되고 결석이시군요. 근데 편도 결석이 좀 잘 생기는 사람이 따로 있나? 아무래도 이제 편도가 크면 그치. 거기에 이제 요철이 더 많을 수 있으니까 더 잘 생기기가 쉽고 그다음에 이제 내가 지금도 만성 편도염을 앓고 있다. 아주 자주 감기 걸렸다면 목이 아프고 편도가 아프고 열이 나고 또 어린 시절에 뭐 엄청 많이 앓았다. 이런 경우에는 편도가 매끈하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요철이 생기니까 아무래도 확률이 높지. 이게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그냥 안 나오기도 하거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논문에서는 뭐 성인의 한 1% 정도가 편도결석이 있습니다. 오, 꽤 라고 많네. 보고가 되는데 1%도 많지. 근데 발견되지 않은 것까지 추정했을 때 아, 그러네. 대략 인구의 10% 정도는 가지고 있을 겁니다. 자기가 이거 라고. 있다고 무조건 병원 가는 게 아니니까. 생각보다 되게 많지. 근데 마스크를 쓰면 이 편도 결석이 생긴다 이런 말이 있던데 이거는 사실 아니지. 근데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는 알 것 같아. 아까 말한 대로 자기 냄새 더 많이 하니까 편도 결석이 좀 빨리 찾아지게 그러니까 되나? 나의 냄새를 빨리 맡아서 아. 이렇게 되는 거지 오히려 마스크를 끼는 거는 예방에 도움이 되겠지. 예방에 도움이 왜냐면 돼? 편도염이 덜 생기니까. 우리가 숨을 쉴 때 코에서 바깥에 있는 차갑고 건조한 공기를 좀 따뜻하고 습기가 차게 만들잖아. 그리고 내쉬었잖아. 얘도 습기가 차고 따뜻하단 말이야. 그걸 다시 들이쉬면은 아무래도 호흡할 때 이런 데가 건조해질 가능성이 훨씬 적어져. 여기에 감염이 생길 확률이 적어진다는 거고. 편도가 항상 촉촉하게 유지가 되니까. 그리고 얘가 감기에 걸렸어. 무방비하게 만났어. 그럼 나도 걸리겠지. 그치. 근데 얘도 마스크를 끼고 나도 마스크를 꼈으면 예방이 되겠지. 그치. 뭔가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원리로 이러저런 인해서 이유로 인해서 감기가 줄어드니까 아마도 결석도 도움이 되지. 오히려 편도에 염증이 덜 생기니까. 근데 이게 나도 좀 비염인으로서 비염 심하잖아. 비염도 좀 입냄새의 원인 같은 게 되나? 나 말고 많은 분들이 또 그런 걱정을 많이 형도 하시니까. 약간 좀 있다? 나 좀 있어. 나 계절마다 좀 냄새가. 냄새가? 일단 코로 숨을 쉬어야 되는데 코가 막히잖아 비염은. 그럼 구호흡을 하는. 구호흡을 하니까 여기가 계속 마르면 세균이 더 잘 자란단 말이야. 그리고 코로 숨을 쉬는 이유가 뭐야? 코에 털도 있잖아. 코털. 바깥에 있는 이물질을 막 막아주고 실제로 그것 때문에 이물질이 많은 곳 혹은 냄새가 심한 곳에서는 코털이 더 길게 자란다는 보고가 있거든. 그만큼 되게 중요한 건데 그런 걸 안 하고 입으로 그냥 숨을 쉬면 바깥에 있는 이물질 그대로 들어오지. 뭐 코감기 걸려가지고 콧물이 자꾸 뒤로 넘어간다. 후비로라고 하는데 벽을 타고 넘어가겠지. 부비동염 혹은 뭐 축농증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농이 넘어가는 거거든.
농은 냄새가 더 심하기 때문에 녹냄새는 심하지. 그런 냄새가 나면은 좀 그럴 수 있지. 난 이거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나냐면은 낙준이 공기청정기 선물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못 왜? 들었어. 지금 코털이 자꾸 이렇게 비에 나. 그거는 내가 비염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우리끼리 뭐 되게 디스를 많이 하네. 코털 문득 나가지고 어우 큰일 났다. 나도 목동 있나? 편도결석을 이제 억지로 좀 빼내고 짜고 이런 분들이 있잖아. 음식물 찌꺼기 그리고 세균, 감염 이런 물질이면 몸에 안 좋으니까 좀 빼내야 될 것 같다는 생각, 제거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 근데 사실 그러면 안 돼. 진짜로? 그러니까 병원에서도 어. 밖에 툭 튀어나온 경우에만 석션으로 살짝 대서 제거를 하는 거지. 그 편도라는 조직이 막 돌덩이처럼 딱딱한 데가 아니란 말이야. 이게 뭉글뭉글해서 면봉으로 편도를 찌르잖아? 그럼 구멍이 나. 편도는 되게 약한 조직이야. 구멍이 나? 면봉으로 눌러가지고 이게 빼잖아. 그럼 그때마다 상처가 더 벌어진단 말이야. 그럼 아까 말한 대로 그 편도의 요철 어. 그게 생기네. 더 그게 생기겠네. 더 커져. 진짜 죽도록 고생할 수도 있어. 이거 염증 생기면. 그럼 시중에 근데 사실 이 편도결석 같은 거 제거하는 것도 좀 나와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뭐가 나와 있어? 편도결석을 제거하는 도구들. 진짜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효과는 없어. 어차피 결석에 거기는 대해서는. 요철이 있는 거니까. 요철이 있는 거기 또 때문에 원인이 사이고.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석션을 해드리긴 하지만 이것도 다 미봉책이야. 어차피 그걸 제거하면 그 안에 공간이 비어 있으니까 거기에 결국 바로 또 생겨. 들어가겠네. 그러면 그냥 두면 어떤 합병증이라던가 뭐 건강에 좀 해로운 그런 걸로 발전하진 않나? 실제로 건강에 해롭거나 그렇진 않고 그리고 편도결석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냄새가 나는 것도 아니야. 요철이 좀 얇다든지 요 위에가 뭐 내가 항상 닦는 치약이나 이런 걸로 덮여가지고 위에는 계속 소독이 되고 있다든지 그러면 냄새가 안 나. 그냥 둬도 상관없을 수 있지. 옛날에는 진승이가 이제 했던 것처럼 편도를 아예 제거하는 수술을 했어. 그거 하지? 그냥 한 5kg 정도 그냥 빠져. 뭐 2주 동안 뭘 못 먹으니까. 아파. 이낙준 쌤이 목이 메이네. 낙준이가 그걸 하라 목이 그랬어. 메이네. 그래서 난 대학병원에서 했는데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으라 그래. 왜냐면 너무 아프니까 차갑게 식혀서 또 넘기라고. 먹은 건 없고 아이스크림만 먹지? 어. 그럼 설사를 해. 아니 군의관 때였는데 죽을 싸와서 먹더라고. 근데 그것도 차갑게 먹어야 돼. 그걸 차갑게 진짜 먹어. 맛이 없어. 근데 그리고 너무 만족스러워. 왜냐면 나는 1년에 한 번씩 편도염 때문에 너무 고생을 막 했거든. 고열 있고 너무 아파하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거하고는 진짜 감기도 살짝 지나가고 이러니까. 근데 그래서 우리가 편도 절제술을 추천하는 경우는 이런 경우야. 편도 감염이. 염 자체가 문제가 돼서 아픈 사람들. 근데 편도결석은 지금은 염증이 없는 경우도 많거든. 그냥 요철 때문에 계속 결석만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렇게까지 불편한 수술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어떤 훌륭한 이비인후과 선생님이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그래 나는 요철만 한번 없애보자. 혼만 없앤다? 거기만 슉슉 태워서 없앴더니 이거 뭐 요철이 없어졌으니까 결석이 안 생겨. 그래서 굉장히 간단한 수술로 편도결석을 치료할 수 있게 된 거지. 회복도 빠르겠네. 회복도 훨씬 빠르고 그러네. 얘는 전신 마취 안 하고 그냥 하기도 해. 대신 단점이 있어. 뭐지? 편도가 남아있잖아. 또 염증이 생겨서 또 요철이 그치, 생기면 그치. 재발할 수 있다. 그러면 근데 그거 또 할 수 있긴 하겠네. 또 할 수 있고 대부분 어른이 돼서 편도염이 계속 생기는 경우가 잘 없어. 그래서 제거하고 나면 대부분은 괜찮다. 그러네. 그러면은 눈에 보이는 큰 것만 제거하고 거기 딱 지져주고 어. 하면 그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겠네. 그렇지. 컨디션 조절이 제일 중요해. 컨디션이? 실제로 편도 요철이 있더라도 어. 음식물 찌꺼기가 꼈다가 제거되는 경우가 더 많긴 하거든. 근데 거기에 이제 염증이 생겨서 박테리아가 고인다. 그때부터 얘네들이 서로 상호작용해서 더 단단해지고 단단해지면서 모이는 거거든. 그리고 할 수 있다면 또 건조한 환경을 좀 피하는 게 좋고 물을 자주 마시고 또 가글을 좀 자주 해서 이 안에 조금 쌓였을 때 그래서 딱 제거하면은 좀 낫겠지? 또 이비인후과 의사가 가르쳐주는 가글은 뭔가 좀 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따란. 오이씨. 각자 좀 나눠서 해봐요. 양이 중요해. 너무 많이 하잖아? 오히려 운동성이 떨어져가지고 잘 안 되니까 그럼 욕심 뚜껑에? 부리지 말고 뚜껑에 맞춰서 대부분 그렇게 돼 있으니까.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야.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야. 자, 입안에 물고 왼쪽 뺨 쪽으로 보내고 오른쪽 뺨 쪽으로 보내고 왔다 갔다 30초 정도. 보통 여기서 끝나거든. 보통 여기서 많이 끝내. 근데 이러면은 구강만 한 거야. 뒤로 젖히고 입을 살짝 벌리고 해서 약간 그 거품을 만들고 30초 정도만.
그렇게 해야 인두, 즉 이 편도가 있는 부분까지 싹 돼서 이렇게 해야 이제 제대로 된 가글이다. 의사로서 추천을 드리자면은 에탄올, 그러니까 알코올이 없는 게 조금 더 좋아. 알코올이 휘발성이잖아. 확 마르면서 이 안에 있는 수분을 같이 날려버릴 더 수 있거든. 건조해지는구나. 그래서 알코올이 함유된 거는 보통 하루에 한 번 정도만 하면 되고 너무 자주 하면은 구강에도 나쁜 세균만 있는 게 아니야. 맞네, 맞네. 좋은 세균도 있는데 얘네들이 다 죽어버리면은 상재균들이 오히려 나쁜 애들이 싹 들어와가지고 새로 이렇게 자리 잡기 쉽단 말이야. 너무 과한 것도 좋지 않다. 오늘 내용도 재밌으셨나요? 더 좋은 의학 정보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궁금한 건 댓글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우리는 닥터 프렌즈였습니다.